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후성을 먼저 구조해 보겠습니다. 낸드용 반도체 에칭가스 생산을 일시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의 하락에 어떻게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네, 후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죠. 아마 기업을 좀 분석하는 형태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후성이 이제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락 소식을 살펴보면 제가 판단했을 땐 일단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 매출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는 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되더라도 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이 기업은 좀 낙폭이 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아랫꼬리가 좀 길게 달리고는 있지만 지금 이 후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특수가스와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의 전해액에 들어가는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낸드용 에칭가스 생산을 일시 중단한다라고 하죠. 이 회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큰 사업 분야가 이제 반도체 가스랑 그리고 2차 전지 쪽이라고 하는데, 이 반도체 특수가스 쪽에서 공장이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된다라고 한다면 매출의 타격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인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주가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이 후성이 강하게 사업을 영위해 왔었던 이 전해액 첨가제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쪽에서 물량 공세를 계속해서 해오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업 자체에 계속해서 차질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단 그러니까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 후성 같은 경우는 자구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키고 매출을 다시 한번 늘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전방 업체의 그런 수요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적으로 저는 어느 정도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쪽이랑 2차 전지 소재 쪽 모두 다 남의 좀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버텨보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제가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회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후성이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이 기업에서도 공장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라는 것은 어쨌든 타격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반도체 쪽이나 2차 전지 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본 이후에 그때는 재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후성에 대해서 기업 자체는 우량하지만 지금 당장은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는데, 그럼 재접근 1, 2개월 후라고 전해주셨는데 가격 지점은 어느 정도에서 저희가 접근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지금 이게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이 후성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라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질 땐 좀 더 무섭게 빠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월 달 저점이 이제 1,300원 선인데, 만약에 10,0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재접근은 가능할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만 더 시차를 두고서 이 후성이라는 기업은 공략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후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차를 두고 공략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예스트를 구조해보겠습니다. HBM 필수 장비 양산 준비에 돌입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관점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예스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현재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HBM 관련해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 상승이 컸었던 이유는 지금 이 HBM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ST가 생산하고 있는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거품이 껴서 과하게 올라왔다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BM 관련 언더필 공정에서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웨이퍼 가압 장비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산이 되면 실적 자체가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ST 같은 경우는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적자 기업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HBM 관련해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주가에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ST가 고점이 9월 1일 날 26,000원대이기 때문에 뭐 다이렉트로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죠. 단기적으로 한 4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릴 텐데 ST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좀 버텨서 반등이 나올 때는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이 어닐링 장비 관련해서 특허 분쟁도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경쟁 업체가 ST에 뭐 이런 특허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데 ST 같은 경우는 이 어닐링 장비 관련해서는 개발 초기부터 이런 특허에 대한 분쟁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서 진행이 되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어닐링 장비 관련되어 있는 이슈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3%의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일정 부분은 이 특허 분쟁에 대한 내용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기업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었던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HBM 관련해서 그 웨이퍼 가압 장비 양산에 돌입하게 된다면 ST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까지로도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이 ST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오늘 낙폭이 너무 과하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단숨에 직전 고점인 26,00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는 봐야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당장에 도망가기에는 조금 아까운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너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T 같은 경우는 제가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의 경우에는 낙폭이 과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네, 이 ST 같은 경우는 제가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약 14,500원 선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크게 좀 타이트하게 손절가를 잡아드리는 부분이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약 2만 원대를 설정을 할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T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의 반등폭이 크게 나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반도체의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한 판단까지 우리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지지난주에 반도체 쪽에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미국과 중국의 이런 분쟁이 좀 일어나면서 반도체 쪽에서 자금이 한 번 더 빠졌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다시 한번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반도체 쪽에 오늘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D램의 현물 가격 자체가 돌아서고 있고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이 HBM 메모리의 매출 자체가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T 같은 경우는 어쨌든 HBM 관련돼서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관련 기업들만큼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의 낙폭은 일시적으로 나왔었던 그런 악재에 엮여서 밀린 부분이 좀 더 많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티자라는 의견이고 목표가는 2만 원인데 제가 봤을 때 뭐 ST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인버스 ETF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 거래가 되게 될 텐데 2차 전지 쪽은 지금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라서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면 전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이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EST 같은 경우는 지금 버티자라는 의견 그리고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스티에 대해서 업황 전반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반도체주 하반기에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버티자 전략 주시고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손절 라인은 14,500원, 목표 주가 2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누리플랜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좀 공존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경관 조명 등 수주 확대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은 호재인 것 같은데 또 유상증자 소식도 나온 만큼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누리플랜 오늘 마지막 종목이죠. 제가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많이 내려오길래 이게 무슨 이슈가 있나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상증자와 관련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누리플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무 상태를 놓고 봤을 때에도 그렇게 아주 안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좋은 상황도 아니죠. 근데 지금 이 누리플랜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300억대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편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대기환경 플랜트나 경광 조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300억대 기업입니다. 300억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뭐 삼자 배정 유증이었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커지면서 테마성을 띠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서 상승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현재 이 누리플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업의 규모라든지 기업의 자본금에 비해서 유상증자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유상증자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이 누리플랜을 매매하고 있는 주주분들에게는 물량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회사의 재무에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뭐 반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유상증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누리플랜 같은 경우는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누리플랜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건 무조건 안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까지는 어렵지만 만약에 내가 누리플랜이라는 기업을 어느 정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주주 배정에서 유상증자를 했는데 그 유상증자의 규모가 거의 170억 가까이 된다라는 거죠. 170억, 시가총액이 300억짜리 기업이 170억의 유상증자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채무 상환 자금이 130억 가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 상환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건데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유해가스 저감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드는 환경 관련 회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누리플랜이 어쨌든 굉장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혹은 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상증자를 이렇게 강하게 한다라는 것, 그것도 채무 상환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리플랜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로도 어느 정도 엮이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 테마 주로서 엮여가지고 변동성이 커지면 순간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고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었던 후성이나 예스티와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후성 같은 경우도 제가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만 후성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사실 긴 호흡에서 봤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렸지만 이 기업은 놔두면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량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지만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보유를 했을 때 그 위로는 올라온다라는 거죠. 바로 올라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과매도 구간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드릴 때도 단기적으로는 도망가자라는 의견인데 회사는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는 이유가 회사의 가치를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누리플랜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좀 비중 축소의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누리플랜이라는 기업을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금 중에서 일부만 사용을 한다라고 해보죠. 10%라든지 그 이하로 굉장히 적은 비중으로 누리플랜을 매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중이 20%, 30% 넘어가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마이너스 28%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면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더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강조해서 드리는 거고, 누리플랜 같은 경우 어쨌든 지금 유상증자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 지금 오늘의 저점 자체가 월봉 기준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2020년도 때의 저점까지도 빠질 수 있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큰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줄이고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 내가 굉장히 적은 금액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버텨볼 만하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회사의 상황이라든지 유상증자의 규모를 판단했을 때 도망가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리플랜에 대해서 도망가자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한동안 이 종목은 바라보지 않는 게 좋을까요? 네,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죠.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기업 자체가 굉장히 우량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요. 주가가 기업 자체의 내재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바로 했나요? 그러니까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기업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분석하는 대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사실 누리플랜 같은 기업은 지금 기업의 가치라든지 유상증자 정도를 봤을 때 저는 이제 재접근도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 단타라든지 스캘핑 관점으로 좀 짧게 그리고 추후에 정치 테마주까지 엮여서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비중을 줄여서 어느 정도는 공략해 볼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전 어쨌든 기업의 가치상, 그리고 정상적인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누리플랜 같은 경우는 오늘 유상증자 물량이 굉장히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망가자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재접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좀 돌아섰을 때 유상증자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시장에서 소화가 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재접근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